안녕하세요. 로맨지의 신학본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맨지가 몇 년간 정말 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맡으면서 피해자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면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화는 치밀어 오르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더 고통스럽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피해 학생은 전담 조사가 면담 조사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학폭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학교에 다니면서 학폭위에 가는 경우가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딱히 물어볼 것도 없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실 거예요.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 시점에서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피해 학생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담조사관, 전담기구, 그리고 대망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참석하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로맨지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신고입니다. 그럼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될까요? 112 신고 아니고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가 많아짐에 따라 실무상 내가 다니는 학교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다른 학교거나 그런 경우에도 내 학교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안조사 등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고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신고를 하면 학폭이 열리기 전까지의 절차가 있는데요.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이 피해 학생을 먼저 불러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 확인서라고 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이후 가해 학생을 불러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역시 동일하게 학생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부모 없이 작성한 거 위법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적법한 절차니까 굳이 어렵게 학교와 대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신고사항 접수가 끝나면 각 해당 교육청에서 전담 조사관이 파견이 나와서 피해 학생에게 재차 피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해 학생도 당연히 불러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파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참석 여부는 전담 조사관에 따라 매번 다른데요. 우선 여기까지 하면 사안 조사는 끝입니다. 이후 학교 내부에서 먼저 전담기구가 열리는데요. 이건 학교폭력위원회랑 다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담기구가 뭐냐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최종적으로 학교당 자체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열리는 학폭위를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가 열리기를 바랬지만 원하던 바와 다르게 학교장 자체 종결로도 끝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학폭위만큼이나 신고부터 전담조사관 면담까지의 단계도 매우 중요하니 성실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담기구의 자체 종결이 되면 심의위원회 다르게 1호, 2호, 3호 처분이 남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자체 종결이 더 낫다라고 설득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게 학교폭력위원회에 가서 처분이 나오는 거라면 절대 자체 종결에 동의하지 마시고 학폭위를 원한다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편의상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학폭위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해볼게요. 학교폭력 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담기구까지 열려서 학폭위로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해당 일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에 해당 일자가 언제인지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당일 심의 장소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분 확인입니다. 참고로 대부분 교육청 안에서 열리고 미리 안내문을 알려주니까 안내문을 자세히 보고 잘 참고하면 됩니다. 신분이 확인된 후 피해 학생이 맞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학생은 땡땡학교 땡학년 땡반 땡땡땡입니다 라고 잘 정확히 말을 해야 되고요. 부모님은 땡땡땡 학생의 엄마 아빠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학폭위는 아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함께 가시는 거니까 피해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당연히 동석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피해자의 변호사도 동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분께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유의사항 안내를 해주실 텐데요. 여기에서 기피 신청은 뭐냐면 학폭위 위원 중에서 가해 학생의 가족인 경우 혹은 아는 사이라서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원 중에 1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뜻입니다. 또한 종종 가해 학생을 학폭에서 만나는 건 아닐지 가해 학생을 기피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학폭위는 피해 학생 먼저 참석하고 그 이후에 가해 학생이 따로 참석하기 때문에 당일 서로 만날 상황은 딱히 없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서로 만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안 개요가 무엇인지 위원장님이 보고 요청을 하면 그때 어떤 이유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참석한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런 피해 내용이 맞나요? 라고 사실 확인 절차를 가집니다. 이때는 자세히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미 서면에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니요 정도로 대답하시고 특히 부인하고 부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꼭 신고사항 중 땡땡땡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질문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모든 학폭위의 질문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공통 질문을 알려드리면 신고 내용이 사실에 맞는지, 1번 신고 내용이 사실에 맞는지, 어떤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가해 학생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만약 가해 학생과 의견이 다를 경우 가해 학생이 조사 단계에서 이런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길 원하는지, 현재 본인의 상황은 어떠한지, 심정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 답변할 때 설명을 사실에 따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답변에 임해합니다. 피해 발생 당시 어떤 감정이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에는 솔직하게 어떻게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해 학생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 위원들이 이 사건 친구들 사이의 장난인지 아니면 학교폭력 가해에 해당한지를 살펴보는 내용이므로 피해 학생이 왜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느꼈는지 물어보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 학생이 학폭위에 출석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해 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지길 원하는지 질문을 받는다면 꼭 명확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이랑 안 마주치고 싶으니 학급 교체 결정이 내려지면 좋겠다거나 서면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는 등의 원하는 사안을 당일 출석했을 때 말씀을 해야 위원회에서 결정 내릴 때 반영이 됩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심의위원 분들에게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고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을 바란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오는 꿀팁이니까 명심하세요. 또한 위원들은 분명히 물어봅니다. 가해 학생은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사과를 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피해 학생의 입장을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해 학생이 학폭위에서 출석해 진술하면 학폭위는 가해 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진술, 그리고 부모님의 진술까지 들은 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학폭위 출석 전 미리 연습을 해본 것도 좋지만 만약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간혹 학교에서 조사가 미흡했거나 피해 학생이 원하는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분명 더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고민할 필요 없이 법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 학생을 징계처분 위에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선 학폭위를 해보고요. 제가 피해가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학폭위만 하겠습니다 하고 학폭위 조치가 1호, 2호, 3호밖에 안 나오니까
그때 자신의 피해를 정확히 고소장에 써서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흔치 않은 경우가 않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잖아요. 교육을 위한 곳이지 처벌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조사를 하거나 처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의 미래까지도 조금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이후 너무나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번 시간을 내서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학교폭력 피해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라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 로펌에 교육청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해봤던 경력 있는 변호사님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 로펌을 찾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한 로펌이 저희 로맨지의 로펌이니까 연락 주세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의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 학생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로맨지가 운영하는 법무부의 선진로의 학교폭력 전담센터를 찾아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저희 로맨지를 찾아와 준다면 피해 학생이 저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남성진 변호사 신학범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